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소아과 전문의 38살 남성입니다. 의대 졸업 후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선배가 운영 중인 소아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외과 수술 전문 병원에 소아외과 전담의로 이직 예정이고요.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왜 하지 않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슬프게도 불과 3년 전 기분 나쁜 파혼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뒤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아마 그때 제가 결혼을 했으면 예쁜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에게 쓰라린 아픔을 안겨줬던 그 여자로 인해 저희 집 명성에 먹칠을 할 뻔한 제 파혼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참고로 그 여자라고 하면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예비 장모였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일로 인해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지금 제가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집안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소위 말하는 사자 집안이에요. 병원과 재단을 설립하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까지 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서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병원 행정일을 총괄하시면서 의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도 곧 소아과 페이닥터 근무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외과 수술 전문 병원에서 전담의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소아 탈장이나 복강경 수술을 전담할 예정이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에게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 텐데요. 라며 꼭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업을 이어 병원을 운영하면 당연히 미래도 보장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족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큰 병원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약간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죠.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실력 좋기로 알아봐주는 병원입니다. 인터넷과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며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오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수술 경험이 많고 그 결과 또한 좋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표창까지 받을 정도였다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명한지 아시겠죠? 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건 증조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훨씬 이전부터 약방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셨다고 하네요. 없는 형편에 상과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시며 본인들이 끼니를 굶어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약자 편에 서서 항상 베푸는 삶을 사셨다면서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 살라는 저희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때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병원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저와 여동생은 자연스레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밤낮 없이 코피까지 흘리며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탓에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부모님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일을 하고 살라며 묵묵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실 뿐이었죠.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저희가 원해서 이루어낸 꿈이라 의대에 합격했을 땐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며 앞으로 각오해야 한다며 따끔한 충고를 해주시기도 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면서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고 정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는 동창 모임을 하다 보면 주변에 결혼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자녀가 중학생인 사람도 있고요. 나이도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라 동창회에 가면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냐는 말을 매번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듣지 않고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그만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 소개시켜줄게. 말만 해. 라며 저에게 말을 해주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악몽이 되풀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섣불리 아무나 만나지도 못하겠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불과 3년 전에 가슴 아픈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2년 정도 전이네요. 소아과를 개원한 선배를 3년 정도 도와주기로 해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당시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아파트 대단지 안에 있는 접근성 좋은 유일한 소아과여서 그런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병원처럼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죠. 소아과 특성상 상대하는 주 고객이 아기 엄마들과 할머니들인데요. 새로 개원한 병원인 탓에 청결함은 물론 진료를 잘 본다고 입소문을 타 방문객이 한참 많은 시기였습니다. 아유, 선생님, 혹시 결혼 안 하셨죠? 제 동생이 나이가 30인데 마침 남자친구가 없다네요? 선생님, 소개팅 한번 해보실래요? 의사 양반이 우리 손주도 낳게 해주고 명의일세 그려 우리 손녀랑 만나볼티요? 우리 손녀도 저기 무슨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양반 정도면 여자들이 아주 줄을 서겠어.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성격도 좋으셔서 인기도 엄청 많으시겠다. 어쩜 하느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선생님한테 다 몰아주셨네.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 외모는 아버지를 닮아 준수하게 생긴 편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안정원 역할을 했던 배우를 닮았다며 동네 이름을 붙여 구례동 안정원이라는 별명도 생겼답니다.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딱 사윗감 삼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나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제 노력이 가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이 쉴 틈 없이 돌아갔죠.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나 항상 진료 대기실이 만석을 이룰 정도였거든요. 한 번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손녀를 데리고 오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들 부부가 손녀를 맡기고 여행을 갔는데 손녀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데리고 오셨다 했죠. 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차도가 없어 병원이 새로 생겼길래 와보셨다면서요.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며 아이의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힘들 텐데 먹고 하라면서 병원으로 커피와 와플을 사다 주셨어요. 그 뒤로도 독감 주사, 예방접종 등 다른 병원을 가실 법도 한데 저희 병원으로 자주 방문하셨고요. 올 때마다 정성껏 진료를 받으렸고 가끔 한가할 때는 차 한 잔 내드리며 말동무도 해드렸습니다. 의사 양반, 매번 이 늙어 빠진 노인네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아침에 손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병원이라오. 손녀가 있을 땐 핑계라도 대면서 왔지. 가끔 진료가 방해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집으로 그냥 가기도 했다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왜 그냥 가셨어요? 물론 바쁘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세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순 없어도 따뜻한 차 한 잔 내드릴 여유는 되니까요. 언제든 오세요. 젊은 사람이 말주변도 좋고
됨됨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구먼. 말이라도 고맙소. 내가 우리 딸한테 다음에 올 때 뭐라도 사가라고 전해야겠구만. 에이, 할머니, 그냥 오셔도 된다니까요. 더울 때 추울 때 상관 마시고 언제든 오셔서 편히 쉬다 가세요. 저희 휴게실에 안마의자도 있잖아요. 편하게 오셔서 그거라도 하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가 그 할머니의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겁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며느리,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안녕하세요. 주아 엄마예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주아 진료 잘 봐주시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어떤 분인지 엄청 궁금했지 뭐예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어머니가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어찌나 선생님 칭찬만 하시는지요. 우리 주아 이번에 검진 받으면서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친구요? 갑자기 소개팅이라. 아이, 괜찮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저야 좋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진료하며 제 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초면에 뜬금없이 소개팅 이야기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신 건 알겠는데요. 제 친구 솔로인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친구라서 그래요. 두 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부담 없이 만나서 커피 한잔하며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뜬금없는 소개팅 소리에 저는 당황스러워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죠.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한 친구라며 만나보고 판단하라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같은 의료 종사자라는 말에 관심이 갔습니다.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소개팅 하겠다고 승낙했죠. 목요일에는 제가 진료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 그때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여자친구는 굉장히 차분하며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단아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랄까요? 주변에서 빛이 난다 할 정도로 화사하고 밝은 인상이 참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어렸고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백이의 천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천사 그 자체였어요.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몇 개월 전에 서울로 이직해 올라왔다더군요. 같은 분야 종사자라서 그런지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느낌이 좋았죠. 동글동글하고 큰 눈에 단아한 표정과 약간 웨이브진 긴 머리. 정말 백이의 천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누구나 좋아할 훈훈한 스타일이었어요. 간호사 직업 특성상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는데 배려심 깊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저녁 식사 후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웠던 저희는 번호 교환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여자친구는 짠순이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일회용 컵 대신 자신의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던가 한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다닌다던가 300 조금 안 되는 자신의 월급을 알뜰하게 쪼개서 적금 생활비로 알뜰하게 나눠서 썼고요. 생활력이 강한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반하게 되었죠. 1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도 확고했고 저 역시 여자친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렇게 여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전에도 말했지?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우릴 키우셨어. 그래서 나도 일찍 돈을 벌고 싶었고 엄마도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셨지.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야. 그럼 기억하고 있지. 누구나 다 사정은 가지고 있는 걸. 그게 자기의 흠은 아니잖아. 이제 듬직한 사위 보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우시다 보니 성격이 조금 유별나셔. 좋게 말하면 여걸이신데 자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자식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으시거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둘이나 키우셨는데 그럴 만도 하시지.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야. 혹여나 진짜 그러면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자친구 집은 여느 집처럼 평범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는데 고즈넉하니 아담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품고 있었어요. 예비 처가에 잘 보이려 고급 한우 세트와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차 세트도 준비했고요. 여자친구가 한 말도 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심드렁한 표정의 예비 장모님과 밝은 표정의 예비 처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윤입니다. 하나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형부, 언니,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식사는 아직 안 했죠? 그런 줄 알고 엄마랑 내가 열심히 준비해놨어요. 어서 들어와서 식사 먼저 해요. 듣기만 했지 생각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네. 우리 하나랑 6살 차이라고 했던가? 띠동갑이라고 해도 믿겠어. 가만 보자. 좀 생긴 걸 보니 여럿 여자 좀 울려봤겠구만. 어머님, 제가 그래도 동안이라는 소리 좀 들어요. 하나가 누굴 닮아 미인인가 했는데 바로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어머니도 정말 미인이십니다. 사람들한테 하나 언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사올지 한참 고민하다 제가 겨우 골라왔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무겁게 뭐하러 이런 것까지 가져오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처음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형부 난감하게. 일단 다들 같이 식사부터 하자고요. 언니도 얼른 형부 데리고 들어오고. 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잔뜩 긴장해 있는 사람한테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는데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외모를 가지고 기분 나쁜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상하더군요.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귀한 딸을 데려가는 죄인된 입장이라지만 저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보며 꾹 참았어요. 여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려 노력했죠. 소중한 딸이 결혼한다니 시집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노파심으로 그러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밥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어요. 나중에 조카 생기면 제가 다 돌봐줄게요. 저 이래봬도 복수전공으로 유아교육 전공했거든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너무 앞서갔다 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조카야. 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에이 하나야. 처제 밝고 씩씩하고 좋구만 뭘.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고 봐준다면야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지. 요즘 그러기가 쉽질 않잖아. 기대할게 처제. 예비 처제가 성격이 밝고 활발한 탓에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더라고요. 저희가 인사를 온 자리인데 굳이 어려워할 필요 있냐며 서로 편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그렇게 예비 처제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예비 장모님의 표정이 확 바뀌더니 저에게 대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아둔 재산은 좀 있어요? 집은 어디에 구할 생각이고?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나? 뭐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하나랑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하나랑 결혼해서 먹고 살 만큼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집은 직장 근처로 잡을 예정이고요.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씨는 병원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내가 혼자 어렵사리 키워서 간호사 만들어놨어요. 애 아빠가 사고로 죽고 일도 안 해본 나 혼자 아둥바둥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았거든요. 나도 솔직히 애미 된 입장에서 우리 하나가 너무 아까워요. 어디가 모자라서 나이 많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는지. 어머님,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평생 고생하시면서 하나 뒷바라지 잘해주신 것도 알고요. 외모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우리 하나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는 1등 신부감이죠. 앞으로 제가 하나 잘 챙겨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키우느라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살았던 적이 없어요. 결혼하면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알죠? 나는 2딸 양육하느라 노후 준비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태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어머님, 저 하나 데리고 호강시켜줄 능력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어쨌거나 자네 결혼하면 나한테 용돈도 주고 해야 해. 젊고 예쁜 딸 데려가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나도 자네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가 준비한 혼수 예단 목록이야.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부분은 하나랑 상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예비 장모님은 마치 미리 준비한 듯이 혼수와 예단 목록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차, 집, 밍크코트, 용돈 등 별의별 내용이 다 있었어요. 솔직히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더군요. 물론 원한다면 전부 해드릴 여유도 있었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게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때라도 다시 생각해보자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늦게 결혼하는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첫인사를 마치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며느리 될 여자를 소개시켜드린다 하니 잔뜩 신이 나셔서는 손수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를 하셨죠. 여자친구는 저희 집을 보더니 입을 떡하니 벌리며 놀란 표정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다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며 저희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담스러울까봐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요. 하나씨,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많이 들어요. 원래는 밖에서 보자고 하려 했는데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는데 바깥 음식을 먹으면 쓰나. 도우미 이모님이랑 내가 함께 준비한 거지만 많이 먹어요. 이 녀석이 숫기가 없어서 언제 정신 차리나 했는데 아가씨를 보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먼. 어디 불편한 건 없나? 보니까 이 녀석이 집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나 보구먼. 예끼, 재윤아, 네 색시한테 실수한 게다 이놈아. 아니에요 할아버님.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걸요. 재윤 씨만 보면 되는 거지.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재윤이 통해서 말해요. 저 녀석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도 돼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여자친구는 인사를 하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며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티를 안 낸다고는 하지만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첫인사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전히 여자친구는 조금 충격을 먹은 듯 했죠. 집으로 바래다주는 차 안에서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윤 씨, 나 솔직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 내가 너무 속물 같더라고. 자기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데 이런 나여도 결혼할 수 있겠어? 괜찮겠어?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난감하게.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그깟 돈 따지면서 사람 만나는 걸로 보여? 나는 서로 좋아하고 진실된 마음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 울지 마.
예쁜 얼굴 못난이 된다. 그렇게 양가 집의 인사를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예비 장모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했고요.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커피를 마시며 웬일로 일은 힘들지 않냐는 둥 다정한 말투신 겁니다. 그러다 저에게 말을 안 했었다며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1억을 더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건네준 혼수 예단 목록을 돈으로 환산하면 총 3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솔직히 듣자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꾸민비,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걸 말을 안 했었네. 내가 말한 1억 정도만 따로 보태주었으면 하네. 가능하지? 나도 의사 사위를 둔 티를 좀 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나이가 많고 하나같이 부족함 없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 한들 저한테 너무 과하게 바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랑 조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진료가 아직 남아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우가 아니라니? 자네, 이 정도면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하나를 데려가려 했나? 솔직히 조금 실망이네. 아니면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 겐가? 사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나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 통해서 연락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날 퇴근 후 여자친구를 만나 예비 장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야, 처음 인사 갔던 날 어머님이 나한테 예단 목록이라며 주신 것들이야.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날 찾아오셨더라고. 근데 꾸민비로 1억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물론 내가 해드릴 수 있어. 하지만 너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근데 하나 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게 다 뭐야? 정말 엄마가 이걸 줬다고? 이게 다 얼마야? 우리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다 모르고 있었나 보네. 물론 충분히 해드릴 순 있어. 그동안 힘들게 사셨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지. 근데 뭐든지 적정선이란 게 있는 거야. 요구하시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재윤 씨. 알다시피 엄마가 나를 어렵게 키우셨잖아. 그래서 보답받고 싶은 심리가 강하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단돌이 잘할 테니까. 제발. 재윤 씨, 나 안 사랑해? 저는 아직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예비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뱉은 모진말이지요. 저는 마지막 기회다 싶어 예비 장모님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약속받고 결혼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여자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드리면서요. 며칠 뒤 조금 잠잠하나 싶더니 예비 장모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휴대폰 전화를 받지 못하자 병원으로 전화를 하셨더군요. 자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실수를 조금 했기로써니 하나를 얼마나 쥐잡듯 잡았으면 나한테 와서 소리를 치냔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과한 부탁을 한 건가? 그게 그렇게도 과해? 우리 귀한 딸 데려가면서 그 정도 할 생각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네, 실망이 크네. 자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했네. 예단은 내가 줄여서 다시 보내주겠네. 미안하네. 정말 극과 극이지 않나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저렇게 전화와서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며 악다구니를 쓰시다가도 어느 날엔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며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또 며칠 뒤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며 돈을 더 달라는 둥, 물론 여자친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어른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돈에 환장하신 건가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중요한 건 차라리 여자친구를 통해 당당하게 이런 이유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달라 요구를 하면 좀 나았을 겁니다.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환자도 많고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오래의 고민 끝에 여자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머님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셔서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병원에까지 전화하시고 내가 선배랑 간호사들 볼 면목이 없어. 나한테는 별말 없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병원에 전화까지 하셨다니 도대체 엄마는... 재윤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분명 잘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화낼 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부탁까지 들어가면서 결혼할 수는 없어.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납득이 안 가. 우리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 미안해, 재윤 씨. 엄마한테 다시 확인해보고 이야기해볼게. 그렇게 2달 정도의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힘도 없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고 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알겠다고 했죠. 오랜만에 본 여자친구는 많이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어요. 생기 있고 발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피곤에 찌든 모습과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재윤 씨, 그동안 잘 지냈어? 나 많이 초라하지. 예쁜 모습으로 기억돼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비 장모님을 끊임없이 설득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 몰래 결혼정보업체에 웃돈까지 건네가며 선자리를 알아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죽겠다는 소리를 하며 가출도 몇 번 하시고 고집불통에 통제불능인 상태셔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선자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선 상대로 나온 남자들이 하나같이 나이가 많거나 이혼을 했거나 자식이 딸려도 직업이 별로여도 돈 많은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어렵사리 키워준 엄마의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 보답해도 모자라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용해 장사하려는 심부를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윤 씨 만나러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맞선 자리를 알아보시더라고. 내가 집을 나와 연락을 끊어보기도 하고 울면서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하소연을 해도 엄마는 내 얘기 듣지도 않더라. 차라리 내가 혼자인 게 나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 서로 사랑한 시간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미안해, 재윤 씨. 남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겠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저와 여자친구는 밤 늦은 시간까지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헤어짐으로 마무리됐고요. 앞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그동안 미안했다며 서로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보낸 뒤 며칠 동안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저도 눈물을 흘리며 여자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못한 제가 나쁜 놈인가? 그런 상황에 처한 여자친구를 감싸주지 못한 제가 못난 놈인가 하며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괴로웠죠. 표정도 없이 사람들을 응대하고 어느 날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기도 했지요. 아직 여자친구와 이별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비 장모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그깟 돈 좀 달라 했다고 우리 하나를 버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의사면 다야? 없는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돼? 이 싹퉁 바가지 없는 새끼.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하다고요?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한 거 하나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뭐? 너 말 다 했어? 어른한테 뭐? 개가 어쩌고 어째? 네가 의사면 다야? 대단한 집안이면 다야? 내가 아주 망신을 한번 줘봐.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질 말았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밖에서 선배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커피를 사들고 왔죠. 대기실에 팔짱을 끼며 잔뜩 화가 난 채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간, 커피 사왔어. 같이 먹자고. 대기 환자분들 많아. 오늘 예약 환자는 다 뭐 하시는 짓입니까? 너희 새끼 잘 만났다. 감히 어른을 기다리게 해? 너 때문에 우리 하나가 잘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 나쁜 놈. 애미애비도 없는 천하의 못된 놈.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하나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이거 놓으시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대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응도 못하고 왜 그러냐고 소리만 칠 뿐이었어요. 옆에 있던 선배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말리기 바빴고요. 들고 있던 커피도 놓쳐 바닥에 쏟아졌고 손님들도 있던 터라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붙어서 예비 장모를 겨우 떼어놓으니 분에 못 이겼는지 의자며 소품이며 손에 집히는 건 다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피우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헤어진 거 제 탓 아니라고요. 저희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맞선 자리까지 알아보셨던데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3억, 1억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곱게 키운 내 딸 데려가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내 딸 키워서 좋은 곳에 시집 보내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딸 더 좋은 곳에 시집 가고 나도 딸 덕 보면서 잘 살 수 있었어. 네가 다 망쳐놓은 거야. 이 괘씸한 자식. 뭐라고요? 저기요. 초면인데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 했어요? 3억은 또 무슨 얘기고. 보아하니 하나 엄마 되는 사람 같은데 당신 이러는 거 하나가 알아요? 그리고 너 이 사람한테 맞았니? 당신은 또 누군데 와서 시비야? 갈 길 가시지? 별시답지 않은 것까지 들러붙어서 잡치고 있어. 당신은 상관없으면 꺼져. 나 재윤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는데 지금 당신 내 아들 쳤어요? 병원 꼴이 이게 다 뭐야? 당신 미쳤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예비 장모였던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기물파손해 머리채 잡힌 아들을 본 저희 엄마.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엄마와 예비 장모 사이에 고성이 오가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병원 진료를 급하게 마감했습니다. 한두 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진료를 보겠습니까? 그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서로 할 만큼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하나랑 파혼한 마당에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도 더 봐드리진 못하겠네요. 병원 기물 파손하신 거, 저 때리신 거 배상해 주셔야겠어요. 여기가 네 병원이라도 돼? 배상? 까짓것 해봐. 나 돈 없어, 배째. 그러게 누가 우리 딸 뻥 차버리래? 그렇게 잘난 여자가 어딨다고 애초에 넘보지도 못할 놈이 말야. 뭐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다 있어. 재윤아, 너 괜히 힘쓸 것 없다. 너 이런 소리 들으라고 내가 그 공부시켜서 의사 만든 거 아니다. 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아니, 당신은 아까부터 자꾸 왜 참견질이야? 돈이 그렇게 많아?
당신 그 잘난 아들이 우리 하나 버려서 우리 딸은 폐인되어 가고 있는데 나도 피해 보상 좀 받아야겠는걸? 말 다 했어요? 피해 보상? 그래요. 한번 해봐요. 우리 집안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우리 재윤이를 무시하는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그렇게 당당하지? 당신 아들 내가 의사생활 못하게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려니까. 결국 저는 예비 장모를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까지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제서야 예비 장모님은 저희 집안에 대해 알게 되셨고 매일같이 연락을 해 잘못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어머니, 재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어떻게든 변상을 할 테니 고소만은 취하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모양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봐요. 선처해주시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겠습니다. 병원 기물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제 딸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죠. 귀한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짓, 그거 진짜 못할 짓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돈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하나 마음 씀씀이 그거 하나 봤어요. 대개 따님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망친 건 그쪽입니다. 그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머니, 고소 취하 부탁드립니다. 딸 팔아서 장사를 한다뇨? 네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착하게 살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식 가지고 장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해 드릴 겁니다. 하나 얼굴 봐서 100번 1000번 참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나야, 너도 할 만큼 했으니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렴. 내가 따로 연락하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잘못을 한 건 예비 장모님인데 왜 여자친구가 사죄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와 엄마는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사정을 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본 엄마와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당연히 예비 장모님을 생각하면 고소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요. 하지만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기에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 돈은 선배의 병원을 수리하고 망가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요. 엄마는 그런 못된 인간은 정신을 차리게 해주어야 한다며 아쉬워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여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배의 병원을 그만두고 강남에 있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선배한테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신세 많이 지고 간다고 말을 건넸고요. 이직한 뒤에는 외과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수술도 많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께 병원 운영에 관한 것도 배우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제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여자친구가 생각나지만 가슴 깊이 묻어두려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서야 일에 취해 사니 이별의 아픔이 조금은 나아지더군요. 이별의 상처가 전부 아문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겠거니 할 뿐이었죠. 깊은 사랑을 했던 터라 일부러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해도 생각이 안 나진 않더라고요.
그런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위에서는 더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난립니다. 부모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시 생각해 보라며 할아버지한테 증손주 안겨드릴 생각 없느냐고 가끔 한 소리 하시고요. 저는 아마 남은 인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저처럼 이런 가슴 시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사연을 읽고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을 한다는 건 정말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언젠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아물 겁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